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2022년부터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1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걷기를 하면서 걷기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제가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여기 보면 많은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들을 한번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 이런 것을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영양학에 대한 교육은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질병, 그리고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음식 가지고 병을 낫는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저는 믿지를 않았고, 그리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했는데 저는 균형 잡힌 음식, 그러니까 칼로리를 최대한 낮추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을 괜찮게 만들자, 건강한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살이 빠지지는 않았고 또 피검사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 책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접한 책이 존 맥두글 박사가 쓴 자연식물식 또는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이런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에셀스틴 박사가 쓰신 지방이 법인,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은 영양학의 구루이신데 콜린 캠벨이 쓰신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또 칼럼니스트인데요. 영국의 비 윌슨이 쓴 식사에 대한 생각,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별로 도움이 안 됐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이 책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고, 이 책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은 개인적인 생각을 거의 논문 같은 것을 자신이 필요한 것만 약간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냥 아무 음식이나 골고루 먹고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음식 칼로리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기준이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음식 피해야 되고, 지방 든 거, 당이 많은 거 피해야 되고, 그리고 뭐 고기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생각하다가 이런 책들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어라.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을 먹어라.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부피당 어느 만큼의 칼로리가 들었는지, 그러니까 치즈나 이런 햄버거 같은 게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겠죠. 결국 에너지 밀도가 낮으려면 수분이 함량이 상당히 많아야 돼서 신선한 채소, 토마토 이런 것들이 에너지 밀도가 낮겠죠. 그리고 정제되지 않는 음식, 이런 음식은 결국은 자연 음식이잖아요.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식 음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물에 밥에 된장국, 이 음식은 한국의 주식이기 때문에 질리지도 않고 매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처음에는 운동만 열심히 해서 체중을 빼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계속 운동만 늘리고 나니까 몸도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한 3개월 전부터 고기를 거의 안 먹고, 그리고 유제품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음식도 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중이 지금 현재 10kg 정도 감량이 되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토탈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240 정도 나왔고, LDL도 160 정도 상당히 높았는데, 저는 이런 책처럼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이래서 저는 뭐 건강에 이상이 없고 증상이 없으면 괜찮겠지, 그냥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자연 음식을 먹고 나서부터, 한국식 음식을 먹고 나서부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마지막에 LDL이 110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1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한 150 정도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 검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허리 둘레도 줄었고, BMI도 25가 넘었는데 2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이라는 거는 정말 신선하고, 그리고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 좋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려면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나온 자연식물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라든지 어르신 같은 분들은 에너지가 밀도가 높은 이런 고기들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입맛도 없고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면 이런 음식을 어느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절대 배를 굶거나 또 배고프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밥은 현미로 먹고 양은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거의 밥이 양푼에다가 밥에다가 김치 이런 걸 먹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탄고지란 말도 있고 지방이랑 당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싸잡아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방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당은 우리가 탄수화물,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녹말, 탄수화물은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 좋은 당이라는 거는 밀가루 음식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아니면 빵과 같은 이러한 정제된 음식이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영양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연식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녹말도 만들고, 그리고 질소를 아미노산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함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채소를 먹어서 결국은 동물들이 단백질이 다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식을 한다고 단백질이 절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든 단백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든 지방,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물식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고, 무슨 음식이 안 좋은지 구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먹는 적당한 배부를 정도의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건강하고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는 어느 정도 드셔도 되고, 또 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아예 안 드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